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세미나 HTMX와 웹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핵심을 30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션을 마치면 여러분은 셀파이에서 간단하게나마 HTMX를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코드를 실행해보고 주요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HTMX와 관련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기본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세션은 안토니오 제피터가 제공한 HTMX 기고와 세션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링크에는 한글로 번역된 3편의 기고, 그리고 영어지만 이해하기 쉬운 유튜브 비디오가 있습니다. 세미나 후에 복습 및 보강 차원에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목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 즉 HTTP는 표준 통신 규약으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요청과 응답, 즉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HTTP 리퀘스트 메서드는 현재 9가지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중 이 5가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번 우리가 사용할 데모에서도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get은 단어 그대로 뭔가를 얻는 것입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얻을 때 사용합니다. 서버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는 없고 얻고 싶은 리소스의 위치를 말하고 그저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포스트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포스트, 즉 우편물을 보내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서버에게 어떠한 데이터든지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서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서버 리소스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서버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delete는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제거하라고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get과 마찬가지로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삭제하고 싶은 리소스의 위치를 말해주면 됩니다. put과 patch는 서로 다른 메서드입니다. 하지만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점과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변경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리스폰스는 get이든 delete든 post든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를 받으면 서버는 약속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리스폰스를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리스폰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리스폰스에는 스테이터스 정보, 헤더, 서버가 제공하려는 데이터, 예를 들어 HTML과 JSON, 그리고 파일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HTTP 리퀘스트의 메서드들과 HTTP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한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터스 정보란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를 받은 서버가 해당 요청을 처리하고 리스폰스를 보내줄 때 그 리퀘스트의 처리 성공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전달하는 코드입니다. 이는 100부터 599까지 꽤 상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은 404 번일거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라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이 404 not found 에러는 웹 개발을 전혀 해보지 않았더라도 웹 브라우저에서 URL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요청받은 리소스를 서버가 찾지 못했을 때 보내는 코드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스테이터스 코드로는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드인 200이 있습니다. 바로 리퀘스트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을 때 서버가 보내주는 코드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볼 데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입니다. 웹페이지를 새로 고치지 않고도 비동기 방식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웹브라우저 안에서 페이지의 어떠한 행위, 예를 들어 버튼을 클릭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이 수행되면서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서버는 받은 리퀘스트에 대한 약속된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리스폰스 해줍니다. 즉, 응답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백그라운드에서 해당 웹페이지의 일부를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웹페이지 화면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웹서버, 웹브라우저, 네트워크 모두 부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기술들은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웹 클라이언트에서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기술도 요구됩니다. 인터넷이 유행하던 초기에는 웹서버에 정적인 HTML 문서를 두고 클라이언트, 즉 웹브라우저의 요청을 받으면 그 HTML 문서를 전달해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해 직접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HTML 문서 전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모두에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요청을 하고 필요한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결과 앞에서 설명한 HX, 즉 비동기에서 필요한 내용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웹서버와 웹클라이언트 쪽 기술과 표준이 계속 발전하면서 웹클라이언트 쪽 기술 스택이 크게 발전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지금의 많은 웹개발 기술은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개발이 그렇게 과도하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업무용 웹에서는 그저 모든 것을 서버에서 처리하고 거기에 AJAX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HTMX는 이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HTMX 그 자체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HTML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로직이 HTML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HTMX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필요 없이 HTML만 다루면 됩니다. 한번 주요 특성을 보겠습니다. 우선 HTMX는 표준 HTTP 요청을 사용합니다. 이 요청은 AJAX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렌더링을 서버 쪽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모든 업데이트는 서버에서 제공합니다. 물론 제공될 리스폰스는 서버의 로직에 의해 동적으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지의 일부분만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는 앞서 설명한 AJAX 방식이기 때문에 부하가 적어지고 리소스 사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백엔드 기술과도 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백엔드 서버에서 HTMX가 처리할 수 있는 리스폰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스폰스를 만들기 위해 웹서버가 PHP를 사용하든 자바를 사용하든 아니면 델파이를 사용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HTMX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매우 가볍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이가 나봐야 몇백 킬로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모든 웹개발자들은 이러한 몇백 킬로바이트 차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첫 웹페이지가 얼마나 빠르게 사용자에게 보여주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존성이 전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복잡하게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HTML 중심 방식이므로 웬만한 개발자라면 금방 익숙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MX가 AJAX를 구현한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AJAX와 다르게 AJAX 동작을 HTML 태그 안에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HTMX 예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HTML 태그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웹 문서의 각 요소는 꺽쇠로 감싸게 됩니다. 이를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멘트 안에는 그 엘리멘트의 속성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백으로 구분하고 이퀄 사인을 이용해 값을 지정합니다. 이를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엘리멘트는 일반적으로 앞뒤 한 쌍으로 구성되며 그 사이에 그 엘리멘트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위 예문에서는 클릭하세요가 버튼의 표면에 표시됩니다. 위 예문 두 줄에는 각 줄마다 태그, 즉 웹문서용 엘리멘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즉 버튼과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 3개의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만일 클릭하세요라고 적힌 이 버튼을 클릭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웹서버로 get 요청이 가고 그 결과로 받은 리스폰스의 데이터는 디비전 안에 표시하라는 코드입니다. AJAX가 수행되도록 하는 명령은 이 버튼 엘리멘트에 있는 HX로 시작하는 2개의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리퀘스트를 보내려면 리퀘스트를 발동할 이벤트를 명시하는 HX 트리거에 클릭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HTMX는 버튼의 경우 클릭 이벤트가 트리거로 기본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적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HTMX 명령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hxget은 get request를 명시된 엔드포인트로 보냅니다. 즉 최상위 지점 바로 아래 엔드포인트 위치에 있는 리소스에 대해 get을 요청합니다. hx타겟은 서버에서 보내줄 리스폰스의 데이터를 샵 뒤에 있는 문자열 id로 가지고 있는 엘리멘트에 담아 업데이트 해줍니다. 즉 그 아랫줄에 있는 디비전 태그 안에 넣습니다. 앞에서 본 HTMX를 전통적인 AJAX 방식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훨씬 복잡하게 됩니다. 먼저 전통적인 스크립트 코드를 스크립트라고 하는 엘리멘트 안에 코드가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스크립트 안에서 혹시 특정 웹문서 엘리멘트를 찾기 위해선 도큐멘트 오브젝트 안에서 id로 해당 요소를 찾아줘야 합니다. 요즘 웬만한 웹문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바스크립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가 직접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 코드를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링크로 추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그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불러서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많다 보니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 역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 관리 역시 또 다른 복잡한 숙제가 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AJAX 방식보다 앞서 설명한 HTML 방식이 훨씬 간단 명료합니다. HTMX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이 굉장히 잘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름만 보아도 그 기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애트리뷰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get, post, put, delete는 앞서 말씀드린 HTTP의 리퀘스트와 동일합니다. 다만 HTMX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고 추가로 hx라는 키워드가 앞에 붙는 것이 다릅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서버의 해당 메서드의 리퀘스트를 요구하는 일종의 표시자입니다. 다음으로 hx 타겟은 서버에서 보내온 리스폰스를 만약에 업데이트할 타겟으로 클라이언트에 있는 DOM, 즉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듈 안에 있는 엘리멘트 id를 샵 뒤에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받은 리스폰스 데이터를 그 엘리멘트 안에 넣어 DOM을 업데이트합니다. hx 수압은 hx 타겟의 리스폰스를 반영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inner html로 지정하면 그 엘리멘트 한 쌍 자체를 남겨두고 그 엘리멘트 사이에 있는 내용만 지우고 그 자리를 서버에서 받은 리스폰스의 데이터가 차지합니다. outer html이라고 지정하면 그 엘리멘트까지 모두 지우고 그 자리를 서버에서 받은 리스폰스의 데이터가 차지하게 됩니다. 만일 엘리멘트를 매번 통째로 바꾸지 않고 기존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리스폰스로 받은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before end, after begin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효율적인 처리, 예를 들어 매우 큰 데이터를 잘라서 가져올 경우 이렇게 하면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모두 부담이 적습니다. 디폴트는 inner HTML입니다. hx boot도 많이 사용됩니다. 링크와 폼에서 많이 특히 사용됩니다. 이 애트리뷰트를 만일 true로 설정할 경우 해당 요청은 AJAX를 사용하여 처리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엘리멘트 안에서 hx 트리거가 될 이벤트를 지정하면 그 이벤트 발생 시 리퀘스트를 발동합니다. 예를 들어 디비전 엘리멘트에도 hx 트리거로 마우스 오버를 명시한다면 사용자가 그 디비전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AJAX 방식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예문에서도 설명했지만 버튼의 경우에는 HTMX와 이미 클릭이 되면 리퀘스트가 발동이 되도록 해놓기 때문에 개발자가 이를 명시하지 않아도 작동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리퀘스트를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very 2second로 지정하면 2초마다 자동으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사용자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웹문서의 엘리멘트에서 이벤트 리서너를 등록해두고 해당 요소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정의의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코드가 전부 HTML 태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는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쓰는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더욱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HTMX와 타 프레임워크 하나만을 고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목적에 가장 알맞은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가 HTMX가 반드시 더 뛰어나다고 방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 즉 리액트, 뷰, 앵귤러 등은 웹 개발에서 말하는 상태 관리, 즉 진실한 원본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프레임워크는 클라이언트 안에 주로 JSON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데이터 동기화를 세심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다면 리눅스, 피니아 등과 같은 전문 도구를 써야 하기도 합니다. 이는 복잡성의 측면에서는 학습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성능적인 측면에서 리소스 소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를 HTMX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HTMX는 복잡한 상태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우며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또한 서버 주도형 방식으로 앞선 복잡한 일들을 전부 서버에서 수행합니다.
우선 우리는 델파이로 웹서버를 만들 때 웹브로커를 사용할 것입니다. 웹브로커는 RAD 스튜디오 안에 들어있는 개발 프레임워크로 이를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웹상에서는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웹브로커는 RESTful 서비스, SOAP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견고한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HTMX와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다룬다. 표준 웹 기술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한다. 다중 사용자를 다룰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으며 도커 이미지를 통해 확장하기도 쉽다. 웹 브로커는 핵심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웹 모듈은 웹 액션을 담는 컨테이너입니다.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을 이들이 수행합니다. 웹 액션 아이템은 HTTP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처리할 특정 액션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T-웹 리퀘스트, T-웹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데모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기고와 세미나에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요약했습니다. HTMX를 사용하기 위해서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웹 브로커를 사용해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만듭니다. 이는 마법사를 이용해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HTMX 활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고 비디오 참고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합쳐서 5분도 안 되는 분량으로 쉽게 웹 브로커를 이용해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니 이제 여기에서 HTMX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클라이언트에 보내줄 HTML을 HTML 베이스 템플릿이라는 이름의 문자열 상수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HTML을 담을 상수들을 보관할 유닛을 앞에서 미리 만들었으니 HTMX를 사용해서 보내줄 HTML들도 그 유닛에 넣겠습니다. 보게 되면 HTML 템플릿이라는 유닛에 이미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있게 봐야 될 사항은 스크립트, 소스 코드, 그리고 다음과 같은 URL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HTML의 헤더 안에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추가해주면 HTML은 HTM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트 폴더에 대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전달해줄 HTML 코드를 HTML 베이스 템플릿이라는 상수에 현재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웹 모듈 유닛 1 파일을 폼 디자이너에서 열어주고 오브젝트 인스펙터의 액션스 값을 클릭하여 웹 모듈 아이템 목록을 열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웹 모듈의 아이템 목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디폴트 핸들러를 선택해주고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이벤트 탭을 연 다음 온 액션 이벤트 값을 더블 클릭하여 루트 폴더에 대한 리퀘스트가 왔을 경우 어떻게 동작할지 소스 코드를 편집합니다. 현재는 response.content에 아까 만들어둔 HTML 베이스 템플릿을 넣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미리 작성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response content에 대한 리퀘스트가 왔을 때 해당 HTML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선 부분에 UGS 구문에 HTML 템플릿을 적어주어 유닛 사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한번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델파이 백엔드 웹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CSS를 미리 적용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예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할 경우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HTML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클릭하세요 버튼을 누를 경우 헬로 월드가 리퀘스트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터스 코드, 즉 코드 상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200, 즉 리퀘스트가 성공적으로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웹서버에서 헬로우 월드에 대한 리퀘스트를, 그리고 아까 받은 리퀘스트를 처리할 액션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인스펙터에서 아까와 같이 액션을 클릭하여 새로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새로운 액션을 추가해 보였습니다. 이름은 hello world로 하겠습니다. 패스인포에는 슬래시 hello world를 넣어줍니다. 이 경우 메서드 타입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empty get으로 지정하여 get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탭을 열어 액션을 더블 클릭하여 이 코드가 수행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코드를 넣을 건데,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의 hx 타겟 엘리멘트의 값을 대체할 문자열을 반환해 보겠습니다. response.contents 반가워요 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기능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이 리소스에 대한 요청이 지금까지 몇 번 있었는지 리스폰스에 넣어서 반환하고 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f 모듈 1 클래스 수준의 프라이베이트 변수로 인티저 타입의 fCount를 하나 선언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선 미리 선언해 두었습니다. 그 이를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벤트 핸들러로 돌아와서 인크 함수를 써서 이 루틴이 동작할 때마다 fCount를 1씩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fCount 값을 리스폰스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한번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릭하세요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서버에 원하는 구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넣어보고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트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보내줄 HTML, 즉 HTML 베이스 템플릿 문자열 상수에 몇 가지 HTML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폼 엘리멘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입력창과 서브밋 버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넣어 보았습니다. 입력창의 이름은 edit이라고 하고 disabled로 처리한 뒤 현재 비활성화 상태임을 알렸습니다. 다음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는 편집하기라는 글자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 이 엘리멘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폼에는 hx-get/edit을 정의하고 hx-swap outer html 로 지정하여 edit에 대한 get request를 받을 경우 이 폼 자리를 통째로, 즉 이 부분을 통째로 리스폰스의 내용으로 교체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edit에 대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제공해서 폼 엘리멘트 자리에 통째로 들어갈 HTML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대체될 HTML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cEdit이라는 이름의 문자열 상수를 만들어서
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cEdit을 넣어주고 입력창과 서브밋 버튼을 닫고 있는 폼 엘리멘트를 작성하였고, 근데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hx 포스트 서브밋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슬래시 서브밋 리소스에 대해 포스트 리퀘스트가 가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cEdit에서 마찬가지로 서버로부터 받게 되는 리스폰스가 이 폼의 자리를 통째로 교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히 교환될 수 있도록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디세이블드를 없애고 입력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버튼에는 제출하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서브밋에 대한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제공해서 폼 엘리멘트 자리에 통째로 들어갈 HTML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cSubmit 문자열 상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HTML 베이스 템플릿에 원래 있던 부분과 거의 같습니다만 조금 표시를 내기 위해 키보드 엘리멘트를 하나 추가했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일단 델파이의 문자열 자리 표시자인 %s를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웹 모듈로 가서 슬래시 에딧과 서브밋에 대한 리퀘스트를 처리할 액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모듈로 돌아가서 아까와 같이 프로퍼티 웹 액션 아이템을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가해 줄 것입니다. 하나는 edit, 패스인프는 edit으로 넣어주고, 남은 하나는 submit, 그리고 경로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벤트를 통해 각각 액션을 추가해 줍니다. 먼저 edit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edit 액션에서는 이벤트 핸들러에서 response.content의 문자열 상수인 cEdit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밋 액션에서는 cEdit과 마찬가지로 response.content의 cSubmit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cSubmit 안에서 문자열 자리 표시자인 %s 자리에 리퀘스트에서 받은 edit 엘리멘트의 값, 즉 입력창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넣어서 전달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인 키보드 엘리멘트 안에 표시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우리가 이 상태로 서버를 작동한다고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에서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통해 안에는 리퀘스트로 전달된 폼의 모든 내용을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서버에서 처리할 때 보안상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웹에서 이런 형태의 입력창에 악성 스크립트를 넣어서 보내는 인젝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로 시작하는 스크립트 코드를 사용자가 넣더라도 서버에서는 이것이 스크립트가 아니라 단순한 문자열로 변환 후 처리하지 않으면 스크립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인코드하는 방법입니다. 즉 t-net-encoding.html 인코드 메서드로 한번 처리해주면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물론 여기에서도 사용하기 전에 UGS 구문에 system.net encoding을 넣어줘야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리스폰스에서 tnet 인코딩을 통해 입력받은 것을 한번 인코딩 해주고 이를 C 서브밋과 합쳐서 스트링 포맷으로 만들어주고 이를 response.content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코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HTML이 클라이언트에게 보기 좋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CSS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사용하기 편한 Pico CSS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코드 한 줄만 추가해 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할 경우 몇 번 호출을 받았는지도 볼 수 있고, 현재 비활성화 상태인 편집기가 클릭할 경우 활성화가 되고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델파이에서 동적인 웹서버 애플리케이션을 HTMX로 사용해 얼마든지 이러한 HTMX 사용 사례를 잘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HTMX는 보통 중소규모 웹 프로젝트, 서버 쪽에서 렌더링 구성을 선호하는 프로젝트, 우수한 백엔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단순성과 관리성이 가장 중요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권장됩니다. 다만 구글 맵스와 같은 대규모 혹은 상호작용이 매우 많은 곳이나 오프라인 지원의 제공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HTMX만 넘어서는 구현이 필요하다면 하이퍼스크립트와 알파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간단한 웹서버에서는 대체로 필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와 링크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